선생님이 이제 교육자로서 또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천문학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옆에서 봤을 때 그렇게 연구와 교육과 행정을 다 잘하시는 분은 제가 평생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은 행정은 아주 하기 싫어하고 젬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 그런 부분의 활동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먼저 그 한국천문학계에서는 또 여러 가지 학회장도 하셨고 또 그 천문학회지 어, 그 위원장도 이제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한국천문학계가 1965년에 예, 이제 설립이 돼서 벌써 이제 60년이 60년 다 예, 가거든요. 6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리고 학회원도 처음에 몇 분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물론 뭐 등록가 저기 명단에 있으신 분은 뭐 1000명 오더지만은 학회에 나오시는 분들 300명에서 400명 그 정도 나오시고 굉장히 규모도 커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천문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와 함께 천문학회라고 하는 또 이 학자들의 모임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천문학계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그 전망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뭐 사람들이 다들 그러죠. 천문학회 가보면은 저 원로분들은 다들 놀래고 이 정도 규모가 됐다는. 사실 나도 내가 계속 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 뭐 발표하는 수준이라든지 뭐 포스터도 나 포스터 그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터도 되게 열심히 봐야 됐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천문학계 또 포상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어 진짜 그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사람이 적을 때하고 지금 이제 커졌을 때하고 그 차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나타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 앉아서 혼자 논문만 쓰면은 되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임팩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임팩트라는 게 내가 뭐 좋은 논문 써 사이테이션이 많은 거니까 임팩트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하긴 한데 나는 그것보다는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굉장히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그 앞에 선도하는 그런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 장비는 근데 어, 많은 사람들이 장비하게 하면 이제 돈 문제로 귀결이 되긴 하는데 사실 돈보다 앞설 수 있는 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을 합치는 거죠. 근데 천문학계는 다른 분야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천문학은 어차피 장비 수가 몇 배 안 되니까 이제 당연히 뭉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누가 큰 망원경을 짓자 그랬을 적에 반대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큰 망원경을 짓자 이럴 그런 단계를 넘어서 진짜 뭐를 할 것이냐 하는 그 사전 논의 같은 것들이 그런 경험이 좀 적죠. 그래서 어, 그 과거에 있었던 큰 프로젝트들도 갑자기 정부에서 돈 준다니까 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정부에서 그렇게 돈 준다고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과거에 경제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고 커뮤니티가 작을 적에는 뭐 그런 일이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뭔가를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안을 만들고 그걸 갖다 계속 그 리파인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기회가 이제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방향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경험도 축적돼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의 일환으로 이제 학회에서도 몇 차례 뭐 장기발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 그 장기발전위원회에서 만든 안들이
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데카달 서베이 같은 거에 필적할 만하냐? 그럼 그렇진 않죠, 절대로. 뭐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그 콘센서스를 모으고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이제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경쟁 같은 것들이 그렇게 이제 눈에 띄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나열식으로 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제가 그 했던 장기 발전 계획도 뭐 원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떤 거는 프라이어리티를 주고 어떤 건 프라이어리티를 낮추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그 2013년에 발간한 예, 예. 천문학회 장기 발전 보고서는 2010년부터 여러 해 동안 예. 그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예. 각 분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 해서 이제 이영호 선생님께서 위원장으로서 그 보고서를 이제 취합해가지고 만드셔서 우리 천문학계에서 사실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디스커션을 가지고 또 기간을 가지고 한 건 최초죠, 실은. 그나마. 예.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다 이제 제가 좀 넣고 싶었던 거는 어떤 프라이어타이즈된 그런 내용을 좀 넣고 싶었거든요. 그건 민감한 문제네. 예, 그건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기를 많이 해야죠. 모임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조금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서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몇 가지 프라이어타이즈된 그런 빌레 포인트들은 내가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네. 근데 뭐 그것이 진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느냐 그건 뭐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그 다음에 그런 서베이를 한 번 더 하면 훨씬 나은 게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그걸 발판 삼아서 예, 좀 더 포커스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좀 더 이렇게 분명한 디렉션을 주는 예. 그런 보고서를 내야죠. 사실 그 보고서가 2013년에 이제 나왔는데 그 후에 천문연구원에서 그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다시 발간했죠. 그 프린트를 해라 그래서 예. 다시 발간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리비전을 했어요. 그래서 프린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린트 버전을 천문학계뿐이 아니라 뭐 한림원에도 주고 한림원에다가 이런 거를 좀 한림원 주도로 하자 하는 얘기를 일단 여러 번 했어요. 아직까지 실현은 안 되고 있지만 뭐 한림원에서 조금 그 내용을 알고 있긴 해요. 그 안에 포함된 것 중에 한두 가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국천문학회지는 이제 미래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의견이? 사실 나는 천문학회지 그걸 하면서 아시아 통합 저널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민감한 문제라서 네. 국내에서도 사실 컨센서스를 얻기도 좀 힘들고 그런데 또 이 아시아라는 지역이 그 통합을 하기 약간 좀 어려운 면이 그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고 그렇죠. 일본이라는 또그 이미 오랫동안 남들보다 하고 있는 훨씬 나라. 앞서 나간 그런 네. 나라가 있고 한국처럼 이제 중간에서 약간 그나마 이제 좀 비저빌리티를 가지고 싶어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본은 이미 잘 나가는 학술지가 있으니까 네. 적극적일 필요가 없고 예. 중국은 그냥 자기 혼자 하고 싶은 예. 결국은 그때 흡수하고 싶은 그게 생각이 있고 결렬된 이유가 중국에서 차이니즈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라는 이름을 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통합 저널을 내는 건 좋은데 결국은 스스로 뗐는데 지금도 RAA 리서치 인 애스트로노미 앤 피직스는 그 차이니즈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가 그 밑에 딱 있어요. 저널 이름은 아니죠. 예? 저널 이름은 저널 이름은 아니죠. 아니죠. 근데 그 저널에다가 그 오너십을 꼭 주장하는 거예요. 그 코 오너십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렬이 됐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이제 중국은 그냥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죠. 사실 천문학자들은 그 빼는 거에 동의를 해줬는데 예, 그 공산당에서. 거기서 동의를 안 해줘서 굉장히 미안해했었죠 그 중국 사람들이. 예, 잘 나가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한국 일본은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그래서 한국, 중국, 인도 세 나라가 하기로 거의 합의가 돼 갖고 호주. 호주는 이제 그 아직 그게 명확치는 않았어요 그때. 근데 적어도 세 나라만 일단 론치를 하면은 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거의 마지막 순간에 중국에서 미안하다고. 예.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국내 저널이 서바이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평가 시스템이 바뀌면 돼요. 예. 여전히 무슨 저널의 임팩트 팩터 갖고 무슨 논문의 그 질을 결정해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임팩트 팩터를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논문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좋은 논문들을 거기다 내려면 리스키하거든요 그 저자들이.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걸 딱 풀어주면은 그 상당히 달라질 텐데 예를 들어서 SCI냐 SCI냐 그 문제가 풀리면서도 이미 아마 제이카스가 약간 좀 베네핏을 받았을 거예요. 어쨌든 정부에서 임팩트 팩터 높은 저널에 그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임팩트 팩터가 기존에 낮았던 국내 저널들은 우리 한국 학자들이 논문을 투고할 수 없게 투과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저널들을 다 고사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외국 저널 특히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돼서 옛날에 저 주간 잡지에 불과했던 네이처 같은 것이 그냥 천정부지로 이제 인정을 받고 그것도 참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또 네이처는 사실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의 정부의 정책 때문에 우리 한국 천문학회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된 거고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서 잘 꾸려오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타개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계속 안고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도 자기네 저널을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 갖고 계속 거기서도 말이 많아요. 근데 PASJ가 임팩트 팩터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해요. 네, 그렇죠. 높을 때는 한 거의 5까지 갔다가 낮을 때는 2 정도까지 떨어졌다.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한 그 논문이 실리면은 한동안 높아지고. 지금 RAA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거기가 이제 패스트라든지 자체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 논문들을 거기다 실기 시작하니까 임팩트 팩터가 계속 올라가더라고. 그렇죠. 근데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선생님 한국 올림피아드에도 관여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본의 아니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올림피아드 창설할 적에 그때 내가 총무를 하고 있어. 예. 정말 많은 시간을 거기 들이셨죠. 그래. 그래서 난 사실 올림피아드 참석은 거의 못 해봤어요. 지원만 열심히 하고. 올림피아드를 거친 학생들 중에 단 몇 명이라도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우리 천문학계에 대를 이어가는 그런 학자로 성장을 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 학생들을 제가 이미 여러 번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옛날에 올림피아드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학생이 지금 박사가 돼가지고 어느 교수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컨트리뷰션을 하신 거고요.
지금 나는 뭐 교육에는 거의 기여를 초창기에 이제 뭐 문제- 녹화 정도는 좀 해줬었는데 예, 내가 직접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전혀 없었고. 예, 강의를 맡으신 분들은 이제 또 예. 따로 예. 초빙을 했죠 저희가. 작년 올림피아드는 난 굉장히 힘들었었어. 예, 보직 또 이런 행정일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얼마 전에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으로 가셔서 3년 동안 이제 학계를 위해서 큰 수고를 해주셨는데 거기 가시게 된 과정과 그 안에서 어떤 그 재임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요청이 여러 번 있었어요. 요청이 있으니까 한 거 내가 무슨 그런 자리에 욕심을 내본 적은 사실 없었는데. 그 천문연구원 조직이 네. 이제 사실 지금 굉장히 그 분야도 다양하고 이제 예산도 많이 확장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여러 사업들이 추진이 되려면은 그 조율이 참 어려울 텐데요. 어렵죠. 예.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천문연구원이 한국의 거의 유일한 그런 대표 기관이다 보니까 꼭 그 뭐 원해서라기보다도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구성원 숫자에 비해서 내가 보기엔 프로젝트가 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한 가지에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격까지 잘라내듯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연구소가 하나 정도 더 생겼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주 쪽 일 있잖아요. 우주하고 지상하고만 분리를 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우주도 더 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회가 예. 되는 거죠. 사실 천문연구원에 묶여 있으면 예, 독립기관이 생기면은 뭐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래도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하면은 그런 이제 대표적인 기관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물리학이나 뭐 이런데 화학연구원이라는 것도 있고 뭐 있긴 하지만 그 학문 자체를 대변한다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천문학은 진짜 이제 순수 천문학을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적인 이유로 예. 천문학과 기상학이 이렇게 따로 그 정부의 부처로 예. 또 정부 출연 연구소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근데 뭐 천문대는 어느 나라나 또 있으니까 국립천문. 국립천문대. 아니 몇 나라가 있죠. 예. 어느 나라에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사실 그것도 내가 외국에서 뭐 외국 사람들한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천문대가 없었던 유일한 암흑 시기는 1910년부터 1914년밖에 없다. 몇천 년 동안 그렇죠. 그런 얘기도 좀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한데 내가 그 예산 문제 때문에 그 프로세스 같은 걸 조금 뭐 개선이라 할까 뭐 그런 걸 좀 시도를 한 게 있는데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으면 다 모여서 같이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해마다 나는 신규 과제를 어떤 걸 하고 싶으면 신규 과제를 막 제안을 해요 사람들이. 네. 제안을 하면 뭐 첫 번에 한 번 듣고서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몇 번을 계속 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처음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비슷한 거를 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천문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하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수는 갑자기 안 늘어나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새로운 연구를 하면 내가 과거에 하던 연구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또 연구진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뭐 그걸 처음부터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 몇 번 이제 이터레이션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그 정리가 되는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든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솔루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뭐 과거에 그런 걸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그런 걸 좀 더 활성화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다는 거. 근데 지금 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게 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런 당군 이래 최초로 과학 분야에 타격이 주어졌습니다. 선생님 원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가장 이렇게 그 기억에 남는 업적이라고 하면 뭐가? 아유 무슨 업적은 무슨 업적이야. 그래도 좀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3년 동안 있으셨나요? 아니, 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사람들처럼 좀 얘기할 기회를 많이 가지자. 그래서 네. 어, 그러니까 콜로키움 같은 것도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좀 그것도 많이 그렇고 바꾸셨구나. 디시전 메이킹도 그렇고 네. 그 연구원들 사이에 서로 무엇은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부서 어떤 간 소통. 소통인데 소통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보기엔 그냥 세미나 같은 걸 자주 하면 돼요. 소통의 장치를 마련해 주셨나요? 예. 그래서 세미나 그 콜로키움도 약간 좀 그 전보다는 좀 활성화를 시키고 그 콜로키움이라는 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천문연이 이제 세미나를 그냥 그 부서별로 하죠. 섞어서 안 하고. 예. 그래서 부서별 세미나야 뭐 그런 건 얼마인지 좋은데 이제 그 천문연 전체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그 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콜로키움 레벨로 없었던 건 아니지만 좀 부정기적으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기화 시키는데 정기화 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콜로키움 코미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해서 이제 지금 잘 되고 그 공지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로키움 스피커하고 점심 같이 먹으면서 누구든지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사실 천문연이 굉장히 큰 기관이긴 하지만 거기 뭐 카페테리아에 수십 명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때 그 스피커 오고 같이 토론하고 또 스피커 말고도 내가 이제 항상 새로운 연구 결과 있으면 거기 와서 10분 내로 보고를 좀 해달라. 하여튼 우리나라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천문연구원이 있어서 천문학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또 그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거기서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몸담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정말 참 다행이에요. 선생님 이제 좀 가벼운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정말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와중에 그 와중에도 선생님께서 좀 뭐 가져가고 보내는 시간 또 혼자서 보내는 또 취미 활동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잘 모르겠거든요. 내 취미가 별로 없죠 사실. 그러신가요? 왜냐면 워낙 바쁘시게 많은 일을 하시니까 그런 근데 일을 유일한 취미라고 할까 하는 게 뭐 주말에 시골에 가서 그 농사도 텃밭을 가꾸시고 텃밭이라기보다 그냥 시골집을 시골에서 풀 깎고 죽산에 그런 생활을 한 지 벌써 한 2년 됐나? 벌써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죽산에 시골집 지금 그대로 쓰시고 마당에는 그럼 그 20년이 넘는 나무들이 지금 나무들이 엄청 커요. 그 저기 벚나무 같은 건 특히 이제 빨리 자라기 때문에 벚나무가 내 몸통보다 더 굵어요. 제가 드린 블루베리도 아직도 있고 블루베리 안 죽고 있습니까? 따먹고 있어요. 오래 사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천문학을 공부하는 후배들도 있고 또 일반인들 중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천문학에 참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특히 앞으로 천문학을 하고자 하는 후진들 또 현재
젊은 학자들 이런 분들께 좀 지난 정말 수십 년 동안 천문학계 한국 천문학의 그 초기를 이끄시고 리더로서 교육과 연구를 해오신 선생님께서 한번 조언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조언이라기보다도 저는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민들의 수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생각들을 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여러 번 대중 강연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요약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후진국에서 살았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같지만 시간적으로 다르잖아요. 우리가 있었던 시절은 그만큼 상황이 완전히 상황이 완전히 다른. 그래서 그걸 미리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면은 이제 뭐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그 천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런 사람들의 높은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것이 더 중요하고 새로운 연구 결과를 좀 더 약간 전문적일지 몰라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자들의 그 질문이라든지 이런 수준도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선진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천문학의 미래가 얼마나 밝게 느껴지시나요? 뭐 아주 밝겠죠. 근데 한 가지 계속 뭐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경제의 규모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션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단순히 뭐 비용을 쉐어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인텔렉츄얼한 면에서 서로가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 인류 평화에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진짜 국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뭐 조금 어려운 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배워오고 뭐 그런 거는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문학 분야가 특별히 그렇게 그 국제 협력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거는 내가 지금 뭐 우주 정책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꼭 그런 얘기를 좀 하죠. 선생님께 사실 이제 우주과학 쪽도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천문학 쪽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마음속으로 항상 존경하고 우리 한국 천문학계의 참 리더라고 제가 거리낌 없이 소개를 해드린 이영목 선생님하고 장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